사이다 무비튼. 나는 현재 43살 독신. 주변으로부터 자기는 왜 결혼 안 해? 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 나에게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23살이었을 때의 일.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 대리점에 입사, 영업직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에 나는 키도 작고 통통해 내 모습에 자신이 없었다. 말주변이 없었기도 했고 영업직에는 솔직히 크게 관심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입사하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고 실패의 연속이었다. 상사에게 자주 혼나고 침울해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을 관둘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 영업부서의 매니저로 민성 씨라고 하는 30세의 기혼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내가 상사에게 혼나는 모습을 발견하면 바로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고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상사나 동료들로부터의 신뢰도 두텁고 일도 잘하고 애처가인 완벽한 사람이라 불과 입사 3년 만에 부서의 매니저가 되어 빠르게 출세한 것도 납득이 갔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흑심이라는 건 없을 것이라고 방심하고 있었다. 일을 배우기 위해 민성 씨의 영업을 따라다니게 된 지 3회차가 되었을 때였다.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바로 저 앞이니 같이 가주지 않겠나? 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나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더우니까 안에 들어와. 시원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있어.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이 남자를 완전히 신용하고 있었다. 난 그럼 까먹은 물건 챙겨올게. 네, 기다리겠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민성 씨는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갔다. 아내분이랑 자녀분 사진. 정말 사이 좋아 보인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네.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로 민성 씨의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성 씨의 가족분들 정말 사이 좋아 보여서 너무 부러워요. 라며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는 테이프를 손에 든 채 웃는 얼굴로 서 있는 민성 씨가 있었다. 그 다음 나는 머리를 둔기로 맞아 쓰러졌다. 그리고 쓰러져 있던 내 입 주변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 그대로. 나는 남성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고 저항해봤자 소용없었으며 나는 그대로 그가 하는 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나 어떡해? 그 뒤로 나는 털썩 주저앉아 하루 종일 울었다. 그러고 나서 이틀간 무단 결근을 했다. 회사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보니 어떻게 된 겁니까? 연락도 없이 쉬다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성 씨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순간 나 안에서 어떤 감정이 생겨났다. 그런 짓을 해놓고 내가 이 지경에 빠져 있는데 그 녀석은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다니 용서할 수 없어. 꼭 복수하고 말겠어. 녀석을 향한 증오였다. 나는 그날로 병원에 가 폭행 당시에 생긴 모든 상처에 관한 진단서를 떼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아둔 찢어진 속옷과 스타킹 등을 보관했다. 이후의 싸움을 위해 녹음기도 준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는 민성에게 받은 사무적 메일 등도 전부 보관했다.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출근. 몸에 그 상처는 무슨 일이에요? 살짝 다쳤어. 저번 외근 때 아주 멋지게 굴렀지. 괜찮았나? 네. 그런 거구나. 자기도 참 덜렁거린다니까. 정말 눈을 딴 데로 돌릴 수가 없어. 능청거리며 그렇게 말해오는 민성의 모습에 나의 증오는 폭발 직전이었다. 그 이후로도 나에게 메일이 왔다. 병원에는 갔나? 아니요, 안 갔습니다. 그렇군. 나중에 상처에 바르는 약 사다 줄게. 내가 일을 벌리지 않을 것이라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안심하고 있겠지. 지금은 보고 있으라고. 그렇게 마음 깊이 새기며 나는 이 메일도 보관했다. 그 후 나는 평범하게 일을 하며 지냈다. 그리고 증거가 모아지길 하염없이 기다린 지 한 달.
나는 민성을 회사 근처 카페로 불러냈다. 민성 씨,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당신으로부터 폭행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병원 안 갔다고 거짓말 친 거야? 그딴 거 해봤자 자네에 관한 이상한 소문만 사내에 퍼지게 될 뿐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자네 우리 집에 뻔뻔하게 들어와서 차 마셨으니까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걸? 그게 합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죠. 그보다 이건 자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에 관해서만 나와 있는 진단서지 따로 증거는 없나? 가만히 입 닫고 있지만 말고 나한테 폭행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어? 없다면 잠자코 가만히 있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봐, 없지?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빨리. 있어요. 뭐? 증거라면 가지고 있어요. 제 뱃속에. 설마 너... 그렇다. 내 뱃속에는 이 녀석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내가 한 달이나 가만히 참고 있었던 이유는 이 태아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나도 이런 진단을 받는 것이 마음이 좋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생각했다. 이 아이를 이용하면 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라고 말이다. 어느 쪽이든 이걸 무기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밝힐 수 있어요. 폭행 당시에 얼굴에 생긴 상처는 굴러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진단서라고요. 게다가 당신에게 찢긴 속옷도 제출하면 DNA 나오겠죠. 잘 알아들었나요? 당신에게 폭행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증명할 수 있다고요.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솔직히 너도 좋았잖아. 기분 좋아 보이는 듯 굴었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야. 그치? 그니까 피해 신고서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 후 돈을 줄 테니 경찰에게 알리는 것은 제발이라며 용서를 구하는 녀석을 무시하고 그날로 변호사를 동행해서 피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이후도 쉽지 않았다. 관계자끼리 모여 얘기를 나눴을 때의 일.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자 아빠인 그를 믿어요. 남편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라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아내분. 그리고 왜인지 같이 울던 민성. 맞아, 난 하지 않았어. 전부 저 여자가 꾸며낸 거라고. 그 후에도 민성 쪽의 변호사가 나의 증언을 전부 망상이다 라며 일도 양단해왔다. 즉 민성 측은 전원이 무죄를 결백한다고 주장한다는 것. 거기서 우리 쪽은 결정적인 패를 내놓았다. 그럼 이걸 들어주시죠. 테이블 위에 재생되어진 녹음기에 민성 측 전원이 멍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건 피해자분이 가해자에게 폭행을 받았다는 다수의 증거입니다. 속옷에서는 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피해자분 뱃속에 그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 거짓말이지? 전부 저 여자의 망상이라고 말했잖아. 민성 씨, DNA 감정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맞는지 조사하게 해주시죠. 사실 무근이라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민성은 덜덜 떨며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 아내분은 아비규환. 민성 측 변호사는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그 후 민성은 당연히 실형 판결을 받았다. 직장에서 잘리고 아내분과는 이혼. 아내분과 나 양쪽에서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아 집을 내다 팔고 빈털터리의 백수가 되었다. 집은 없어졌지만 형무소라는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뭔가 마음이 썩 시원하진 않았지만 형무소에서 나오고 나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기에 어찌저찌 납득했다. 그 후 나는 아기하고는 이별했다. 녀석에게 폭행당한 것도 물론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아기에게는 정말로 못할 짓을 했다고 생각해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그때의 나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잔뜩 뜯어낸 위자료로 조용히 일의 책임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